실력 차이가 성형 잘하고 칼질 잘하는 데서 올 줄 알았던 분들이 여기서 한번 이걸 해보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공할 차량은 E클래스, 약간 블루색이 들어가 있는 그레이 차량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크한 그레이, 또 라이트한 그레이, 이런 차량들은 레이니 블루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레이니 블루 필름을 시공하실 때 기술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레이니 블루가 조금 다르긴 해도 그렇게 어려운 시공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레이니 블루 시공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니 블루의 성형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열 성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필름을 세팅할 때 달라붙는 것 같은 성질이 생긴다. 두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먼저 잘 꽂아라, 많이 미끄러지게 해라. 잘 꽂는 데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열풍기로 필름에 갖다 대고 수축을 하는 것이 잘 굽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수축하기 전에 필름이 유리 위에 얹어진 상태에서 필름이 잘 꽂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환경이 뭐냐 하면 유리와 필름이 적당하게 미끄러지는 정도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레이니 블루 필름은 필름 표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필름이 유리 위에 얹어졌을 때 더 잘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니 필름은 대부분의 차량 유리 위에 세팅을 할 때 비누 거품 칠을 하지 않습니다. 비누 거품 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누 거품 칠을 하지 않아도 필름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니 블루 시공을 하면서 비누 칠하는 차는 어떤 차냐? 레이니 블루 얹어놨을 때 필름이 살짝 달라붙는 차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밖에 발수가 강하게 쳐져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은 비누칠을 살짝 얇게 도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와 필름이 적절하게 미끄러져야 된다.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 조건, 그게 뭐냐 하면 가만 놔둬도 필름이 움직이는데 그 위에다 또 비누칠을 해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생기고 필름이 더 잘 움직이는 특성이 생겨서 구우면은 주변에 있는 필름들을 다 모아주기 때문에 성형의 균형을 깨줍니다. 쭈글쭈글하게 되면은 곡면이 많은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성형하시면서 실패해서 필름 갈고 전면 유리 한 장 하는데 3번, 4번, 5번 시공하는 결과가 오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유리와 필름의 이 미끄러짐 정도를 세팅하는 것이 레이니 블루 필름을 성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수축을 하고 재단하고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필름을 붙이실 때 레이니 블루 필름이 이렇게 틀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여. 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더 달라붙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유리와 필름이 만나서 딱 붙는 그런 그 점착제가 선셋, 로데, 팬더, 이 필름들하고 달라붙는 성질이 다르다. 조금 더 잘 붙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레이니 블루는 안류층과 점착층이 같이 한 몸체를 이루고 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시공을 잘 하시려면 이 다른 점을 이해하고 내가 평상시에 쓰던 특성과 다른 필름을 자기화 시켜서 내가 소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공하시는데 좀 더 원활한 시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 세팅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글라스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틴트 마운틴 솔루션입니다. 시공하실 때 몇 번을 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용기는 1리터 용기이고 1000ml죠. 물은 용기에 가구라고 그러죠. 여기 목까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게 얼만큼 양이 되는지 숫자를 보니까 750ml입니다. 보통은 선셋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 시공할 때 3번 반을 누릅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찍 1번 눌러줘요. 자, 로데, 팬더, 선셋 제품으로 측면, 후면을 시공하실 때 1번, 2번 또는 2번 반을 펌핑을 해줍니다. 레이니 블루는 전면 하실 때 4번 반 또는 5번을 펌핑해 주십시오. 측면을 하실 때는 3번을 펌핑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방법입니다. 저의 방법이 만약에 본인하고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그래서 양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필름을 만지는 습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조금 어레인지를 하실 수 있으되 양은 다른 제품들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많이 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줬습니다. 자,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5번입니다. 여름에는 점착제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필름이 유리에 더 달라붙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근데 겨울에는 기온이 뭐 온풍기 튼다고 해도 18도, 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4번을 탈 수 있어요. 여름과 겨울이 타는 양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 차뿐이 아니라 또 이 필름뿐이 아니라 모든 필름들에 응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양을 보니까 100에서 한 120ml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양이 많죠. 겨울에는 측면 유리 시공할 때 한 번을 펌핑하고 측면, 후면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필름의 점착층이 굉장히 딱딱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5번을 펌핑하게 되면 너무 많이 미끄러져요. 점착제가 말랑말랑한 타입, 이런 타입에 5번을 탄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다른 필름들 또 다른 브랜드 제품들 취급하실 텐데 점착제가 말랑말랑하냐 딱딱하냐에 따라서 조금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 벤츠 E클래스 차량에 레이니블루 필름을 세팅하고 성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리 외부에 블레이드 스크래핑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래핑 할 때 이런 그 스테인레스 공업용 유리 칼날에다가 전문 날을 끼워서 스크래핑을 해주는 타입입니다. 오래된 차들,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고착되어 있는 그런 차들에 그 스크래핑을 할 때 핸드 스크래퍼로 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핸드 스크래퍼가 지금 당장 안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핸드 스크래퍼로 하고 또 핸드 스크래퍼 전용 칼날을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도르코 칼날로 스크래핑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래핑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무조건 물 뿌리고선 칼을 댈지 마시라. 큰 돌가루 같은 것들을 먼저 흘려서 대략적인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칼로 스크래핑을 할 때 돌가루가 칼에 굴러서 찌익 하고서는 기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청소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을 뿌리고 타던 차기 때문에 물로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만져보면은 꺼끌꺼끌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니블루 같이 그 열성형을 할 때 민감하다고 하는 그런 필름들은 유리면과 필름면에 정확한 값을 줘야 돼요. 변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변수라는 것은 유리에 도돌도돌한 것들이 생겨서 필름을 세팅했을 때 손으로 딱 눌러보면은 똑똑똑똑 하고서는 꼭 곰보처럼 지는 것들이 가끔 생기면은 성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 변수를 줄여라. 자, 힘을 주지 말고 45도 각도로 살짝 긁어내는 겁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틱틱틱틱틱틱 소리가 계속 나요. 예. 거기서도 났었어요? 나죠? 소리가, 야. 이 소리가 좀 잡혔으면 좋겠네. 필름을 성형할 때 똑같은 필름으로 똑같은 차에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컨디션에서 성형을 했는데 왜 어제는 잘 되고 오늘은 안 되지? 상상치도 못한 유리의 조건이 바뀐 거죠. 어저께는 새 차였고 오늘은 헌유리죠.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10번 성형해도 1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칼로 스크래핑을 다 했고요.
자, 한번 만져볼게요. 아, 완전 깨끗해. 자, 새 차가 똑같습니다. 새 차 유리 한번 닦으면은 이 상태가 되죠. 이 정도 상태가 필름을 성형하기 전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가재단을 해놨어요. 유리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해서 성형한 다음에 정재단을 할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에서 얘가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살짝 붙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떠 있어야 돼요. 살짝 붙으면 안 되고. 제가 살짝 취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게 여기다가 비누를 떡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꼭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빨아 쓰셔야 돼요. 자, 도부 비누를 꼭 쓰셔야 돼요. 도부 비누는 마르면은 분말처럼 거기에 있어서 필름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효과를 줘요. 근데 일반 비누들은 그런 효과가 잘 안 되는 비누들이 있어요. 자, 이거 살짝 떠 있게만. 물이 말랐죠? 그러면 한 번. 또 물 떡칠하면 안 됩니다. 자, 실력 차이가 성형 잘하고 칼질 잘하는 데서 올 줄 알았던 분들이 여기서 한번 이걸 해보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스펀지에다가 물 살짝 덮어있잖아요. 그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비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디테일을 하지 않고 썬팅 잘하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똑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레이니블루 성형 잘하는 것이 아주 기술로 해갖고서는 어떻게 무슨 방법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성형하는 걸 여러 번 보여드렸고 그 성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로로 손 대지 말고 수축을 하는데 얘가 퍼지게 만들어라. 손 대지 않고도 필름이 쫙 펴지게 만들어라. 이건 똑같아요. 보시면 아세요. 근데 이 조건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 조건을 똑같이 하지 않고 잘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물을 칠하는데 저는 이렇게 길다란 스펀지를 써요. 그리고 물을 짝 짰을 때 이 정도 나오게. 자, 그리고 센터에 물을 한 줄 넣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가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길게 이만큼 넣어줘요. 물 흐르지만 않게 해갖고. 레이니블루는 특히나 필름이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본 세팅 방법입니다. 자, 이 세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성형이 깨끗하고 이쁘고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영상은 요 다음부터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내가 요 단계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 주셔야 이 레이니블루 시공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당겨서 잡아주고 올려주고 다시 한번 당겨요. 자, 됐습니다. 자, 얘는 절대 안 움직여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조건이 돼야 돼, 이게. 그리고 여기를 만져봐요. 잘 됐어요, 세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레이니블루 필름은 특성이 다른 겁니다. 특성이 다른 걸 갖고 나쁜 필름으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쓰던 필름과 다르다고 해서 그 필름을 고객한테 이거는 작업성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계점이 있는 거죠. 레이니블루처럼 시공 후에 내부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필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반사 필름이면서 내부 반사도가 이만큼 적고 이만큼 선명하게 보이는 필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샘플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콘텐츠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다른 필름보다 수축력이 조금 적어요. 요 아래 등급 선셋이 있습니다. 선셋 아래 등급의 반사 필름보다 수축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요런 굴곡진 것을 조금 더 센터로다 중간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중간과 이쪽 테두리로 분산을 시켜서 해줘야 돼요. 먼저 잘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조금만 이 중간 부분으로 먼저 얘를 끌어당겨 주세요. 이 수축되는 이 부분을. 자, 수축이 시작되는 이 부분 5cm 되실 때 이 히트건을 자 630도로 굽니다. 저는 항상 모든 필름을 거리와 속도로 맞춰주죠. 이 온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온도 낮춰봤자 시간 하루 종일 걸리고 좋은 점이 없어요. 온도를 높여주고 이 거리로 필름에 닿는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굴곡이 시작되는 이 5cm, 여기 5cm를 대실 때는요, 이 거리를 조금 멀리 대셔야 돼요. 속도가 느려도. 레이니블루 성형할 때 딱 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센터 부분 한 50cm 먼저 수축을 시켜서 이걸 분산시켜라. 그 다음에 이쪽 테두리를 이용해라. 제가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열풍기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이쪽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공기를 살짝 집어넣어 줬어요. 가만 놔뒀습니다. 다 꺼졌어요, 지금. 다 꺼졌는데 보통은 눈으로 얘가 수축이 다 된 다음에 주저앉은 모습을 다 눈으로 보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실패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열풍기를 댈 때와 되지 않을 때 있는데 되지 않을 때 계속 얘가 열을 먹고선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형 많이 하시고도 자꾸 계속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니블루 필름은 처음에 5cm는 거리를 두고 해라. 그 다음에 열풍기를 띄었을 때 얘가 수축하는 것을 예상해라. 그거를 가장 많이 적용해야 되는 필름이 레이니블루입니다. 이 차는 곡이 적어서 수축도 적어요. 근데 모델 3 곡면 되게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제시한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수축하고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웬만한 차들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최대한 이쪽 테두리를 이용해서 이 부분 5cm를 잘 이용하셔라. 여기가 수축이 이루어져야 얘가 수평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없다. 자, 여기를 잘 수축 관리를 잘 못하면은 필름이 자꾸 이렇게 당겨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로줄이 쫙 생깁니다. 자,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요만큼만 남았어요. 요만큼만 남았을 때는 살짝 끝을 당겨서 얘가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자, 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구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오므려줬죠, 얘를. 이렇게 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자, 삐죽삐죽한 거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됐죠. 이렇게 둥그렇게 면적이 넓어져야 백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성형이 이쁘게 마무리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 천천히 이동. 자, 천천히. 근데 끝으로 갈수록 속도를 좀 내줘도 됩니다. 자, 끝으로 갈수록. 자,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 조금 기다렸다가 또 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수축 계속되죠? 영상 속에 보이죠? 반대쪽. 수축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물루다 H존을 그렸을 때 얘가 테두리를 꽉 잡고 있어요. 자, 요런 그 성형 전에 세팅이 원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손으로 막 집어 눌러도 필름이 이렇게 줄이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100편의 영상을 찍으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세팅을 잘해라. 필름의 특성, 달라붙는 특성을 이해하고 필름을 시공해라. 오늘 영상은 이만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더 어려운 차로, 또 특이한 차로 레이니 블루 시공할 때 어떻게 또 하는지 보여드리는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